데이비드 고긴스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한 은퇴한 네이비실 대원이자 매우 뛰어난 울트라마라톤 선수이기도 합니다. 울트라마라톤이란 일반 마라톤 거리인 42km를 넘는 거리의 경주를 말하며 데이비드의 경우에는 200마일, 약 320km를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는 이런 운동 성과로 인해 국제 스포츠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고 24시간 안에 가장 많은 턱걸이를 완수한 기네스 세계 기록도 보유한 바 있습니다. 또한 데이비드는 훈장을 받은 네이비실 출신일 뿐 아니라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비행기를 타고 낙하산으로 뛰어내려 산불을 진압하는 특수 소방대원인 스모크 점퍼로도 활동했습니다. 그는 작가로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첫 번째 책, 누구도 나를 파괴할 수 없다와 두 번째 책, Never Finished,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모두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그의 책들은 여러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특히 매우 험난했던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에 대한 자서전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의 가정 환경은 학대적이었고 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상 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자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20대에 접어들었을 때 그는 300파운드, 약 136kg가 넘는 비만 상태였고 최저 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으며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데이비드는 스스로와의 내면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대화는 학대 속에서 비롯된 내면의 악마들을 마주하게 했고 그가 처한 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점점 이 내면의 대화를 탐색하고 통제하는 법을 배워가며 네이비실이 되었고 울트라마라톤 선수가 되었으며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지금처럼 긍정적이고 영향력 있는 인물로 변화해 나갔습니다. 이 영상은 그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따라갑니다. 지금부터 데이비드 고긴스가 직접 털어놓는 삶의 진짜 이야기, 그 안에서 여러분만의 불씨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지금의 나를 보면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원래 강한 사람이었잖아. 군인으로 태어난 거지.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요. 저는 원래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300파운드에 벌레를 무서워하고 거울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엄청나게 학대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요. 매일 밤 맞고 엄마가 맞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늘 도망쳤습니다. 현실에서, 고통에서, 학교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망치면서 나는 내 삶에서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존재감도, 자신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학교에서는 제대로 공부도 못했습니다. 읽는 것도 느렸고 숫자에는 더 약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멍청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더 아팠던 건 저도 그렇게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 난 그냥 멍청한 놈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단정지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거울을 보는데 진짜 솔직히 너무 혐오스럽더라고요. 진짜예요. 뚱뚱하고 게으르고 겁 많고 책임도 없고 그게 내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으로 진짜 깨달았어요. 이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만든 나라는 걸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절대 멋진 변화의 여정이 아니었어요. 진짜 지옥 같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운동하는 것, 먹는 것까지 모든 게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불편함을 계속 참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참지 않고 살아왔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때부터 매일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팔굽혀펴기 10개, 그 다음 날엔 12개, 그 다음엔 15개. 책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 문장 읽는데 10분이 걸렸어요. 근데 계속 읽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래 약하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 약함을 바꾸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배운 건 이거예요.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정말 바꾸고 싶다면 그건 고통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의 나는 매일 나를 이기는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강함입니다. 저는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절대 포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해낸 결과만 봅니다. 네이비실이 됐다. 울트라 마라톤을 뛰었다. 책을 썼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곤 쉽게 말합니다. 아, 고긴스는 원래 강한 사람이야. 원래 정신력이 타고났어. 하지만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하루하루 얼마나 많은 자존심을 버려야 했는지, 그런 건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중요한 건요, 제 인생 대부분이 무능력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무능하다고 느껴질 때 그걸 실패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그 무능한 시간을 이겨내는 걸 반복하면서 진짜 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제가 매일 제 자신을 밀어붙이는 이유예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매일 얼마나 더 나아졌는지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뭔가 하려고 하면 난 원래 이런 거 못해. 그런 건 나랑 안 맞아 하죠. 그런데 그 말 안에는요, 사실 과거의 실패가 지금도 나를 묶고 있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예전에 뭘 못했다고 해서 지금도 못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증명할 기회를 주지도 않고 자기한테 기회조차 안 줘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요, 세상 사람들이 저를 오해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제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포기하고 있을 때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고통을 택하고 매일 제 한계를 시험하는 이유는요, 진짜 제 안에 제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가끔 저에게 묻습니다. 고긴스, 도대체 왜 그렇게 힘든 걸 자꾸 해요? 그때 저는 말합니다. 너는 내 머릿속에 있는 목소리를 못 들어서 그래. 그 목소리는 지금도 날 끌어내리려고 해. 넌 안 될 거야. 넌 여전히 뚱뚱하고 멍청한 애야. 그런 말들을 매일 해요. 그 목소리를 이기기 위해선 내가 매일 그보다 더 큰 소리로 외쳐야 해요. 나는 오늘도 해냈다고요. 제 안에는 여전히 약한 제 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136kg였고 매일 도망만 다녔고 거울도 못 쳐다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저는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만들어졌다는 걸 알거든요.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건요, 타고난 게 아니라 그 약한 저와 계속 싸우면서 버틴 시간 덕분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뭔가를 이룬 후의 모습만 보지만 저는 제가 싸워온 그 시간들을 잊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전 어느 순간부터 제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결정해. 그 누구도 내 인생을 규정할 수 없어. 처음에 저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도 대단한 일을 해낼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독이 되더군요. 사람들의 기준에 나를 맞추다 보면 결국 내가 사라져버립니다. 내 삶인데도 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준들을 하나씩 걷어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도, 네이비실 훈련에서도, 울트라 마라톤에서도 남들이 말하는 정상이나 표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걸 따르기에는 너무도 비정상이었고 너무도 망가졌던 사람이었거든요. 제 방식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저를 살게 했고 저를 증명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묻습니다. 고긴스,
대체 너는 어떻게 그렇게 미친 듯이 사는 거야? 전 이렇게 대답해요. 난 매일 아침에 내가 누가 될지를 선택해요. 그 선택은 쉽지 않지만 나를 만들어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때가 있죠. 침대가 너무 따뜻할 때, 뼈마디가 다 아플 때. 그 순간 저는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편안한 삶을 살래? 아니면 성장하는 삶을 살래? 편안함은 죽음을 부릅니다. 저는 너무도 잘 알아요. 과거에 그랬으니까요. 먹고 자고 도망만 다니던 시절이 있었죠. 그건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생존이었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저 자신에게 고통을 줍니다. 고통은 저를 성장시킵니다. 고통은 저를 진짜 나로 끌어냅니다. 제 삶에서 가장 어려웠던 건 진짜 나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헬기 위에서 뛰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왜냐면 진짜 나는 숨겨져 있었거든요. 어릴 적 아버지에게 짓눌렸고 학교에서는 바보 취급받았고 세상은 저를 실패자로 봤죠. 하지만 저는 그 어둠 속에서 한 발씩 앞으로 걸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과 마주한 순간부터 저는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갔습니다. 그 모습은 결코 완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선택한, 제가 만든 나였습니다. 그건 세상이 만들어준 내가 아니라 제가 증명한 저 자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싫어합니다. 피하려 들죠. 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고통이 곁에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고통은 제 유일한 친구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 그걸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고 결국 이용하는 법까지 익히게 됐어요. 고통이 밀려올 때마다 저는 그걸 밀어내지 않습니다. 대신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그 안에는 무언가가 있어요. 사람들이 놓치는 어떤 진실이 고통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넌 여길 넘지 못하면 평생 그대로야. 고통은 그런 식으로 저한테 말해요. 저는 그 말이 싫지만 동시에 그게 저를 움직이게 만드는 진심이라는 걸 압니다. 100마일, 약 160km, 울트라 마라톤을 뛸 때 몸은 이미 40마일쯤에서 고장납니다. 근육도 발바닥도 다 망가져 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는 머리로 뛰는 거예요. 마음으로. 멈추고 싶다는 생각은 끊임없이 올라오죠. 이젠 됐잖아.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그 목소리 말고 다른 목소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안에서 다른 소리를 꺼냅니다. 과거의 나, 처절하게 바닥을 기던 그 시절의 목소리예요. 멈추면 다시 거기로 돌아가. 거기 다시 가고 싶냐? 그 한마디에 다시 뛸 수 있었습니다. 전 하루하루를 싸우듯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쉽게 얻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 자신에게 도전하게 만들어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을 때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샤워를 뜨거운 물 대신 찬물로 해요. 아무도 안 보는 시간에 달리고 기록하고 묵묵히 쌓아갑니다. 이 작은 불편함들이 쌓여서 나를 만드는 거죠. 사람들은 자꾸 몸을 키우려고만 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이 강하면 몸도 따라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약하면 아무리 몸이 튼튼해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고통은 언젠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건 인생의 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해요. 고통을 도구로 바꾸는 법, 그 안에 숨겨진 기회를 읽는 법, 자신에게 지지 않는 법. 그게 진짜 훈련이에요. 몸을 단련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단련하는 것.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잊지 않는 것. 그리고 고통이 말 걸어올 때 겁먹지 않고 그 말을 들어주는 것. 그게 제가 사는 방식입니다. 솔직해지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한테요. 사람들은 늘 괜찮은 척합니다. 근데 전 알아요. 거울 앞에 혼자 설 때 진짜 내가 보인다는 걸. 전 어릴 적부터 거짓말로 도망쳤어요. 학교 성적이 엉망일 때 그냥 난 머리가 나빠서 그래 하고 넘겼죠.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저 노력하지 않았던 겁니다. 무서웠고
실패하기 싫어서 시도도 안 했던 거죠. 그러다 어느 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묻기 시작했어요. 데이비드, 넌 지금 행복하냐? 아니, 그럼 뭘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 그날부터였어요. 저는 매일 저 자신을 인터뷰했습니다. 모든 대답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왜 무서워하는지, 왜 회피하는지, 왜 지금까지도 예전 상처에 묶여 사는지. 이게 바로 제 방식의 자기 인식 훈련입니다. 사람들은 자존감을 잃었다고 말하죠. 근데 자존감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약속을 지키는 데서 쌓이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다고 했으면 일어나는 겁니다. 운동을 하기로 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게 쌓이면 어느새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자존감은 다른 사람의 칭찬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다들 있죠.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그건 외부 조건이에요. 밖에서 박수를 받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려면 하루하루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했어요. 그게 진짜 자존감입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나 스스로를 아는 것. 제가 자주 말하는 게 있어요. 진실은 고통스럽지만 자유를 준다. 자신을 속이는 건 편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가끔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전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안 하고 살 수 있죠? 평범하게 사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속이면서 사는 건 그 어떤 평범함보다 잔인합니다. 지금도 전 완벽하지 않아요. 늘 나약함과 싸우고 게으름과 타협하려는 나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그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싸우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예요.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닌 내가 선택한 삶을 사는 것. 스스로를 똑바로 바라볼 용기. 그게 있어야 진짜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이 자주 물어봅니다. 고긴스, 두렵지 않나요? 그럼 대답하죠. 매일 두렵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걸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거죠. 예전에 저는 두려움이 생기면 피했습니다. 시험,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일들. 어떤 식으로든 도망쳤어요. 하지만 그 도망이 저를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을 피할수록 그 그림자는 더 커졌거든요. 결국 제 인생은 그 두려움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어요. 두려움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 직면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걸요. 그 이후로 전 두려움을 향해 걸어 들어갔습니다. 고의적으로 힘든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네이비실에 들어간 것도 울트라 마라톤을 뛴 것도 전부 그 두려움을 마주보기 위한 훈련이었죠.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제가 강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강함은 근육이나 기록 같은 게 아닙니다. 진짜 강함은 내면의 소리와 싸우는 힘입니다. 못할 거야. 넌 실패할 거야. 다시 그 상처를 겪고 싶니? 이런 목소리와 하루에도 수십 번 싸웁니다. 이 목소리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되묻습니다. 그래서 그만두라고? 아니, 난 계속할 거야. 이건 어떤 슈퍼히어로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전 말하고 싶어요. 모두가 이런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다만 차이가 있다면 어떤 사람은 그 싸움을 외면하고 어떤 사람은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저는 제 안에 고통받는 아이를 인정했습니다. 어릴 적 학대받던 소년, 왕따를 당했던 그 시절의 저. 그 모든 걸 끌어안고 그 아이를 데리고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게 제가 말하는 평온함입니다.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상처와 두려움이 있음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상태.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당신은 고통을 즐기나요? 전 솔직하게 말해요. 아니요. 저도 힘든 건 싫어요. 하지만 고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전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평온함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명상, 휴가, 좋은 음악, 그런 것들도 도움은 되죠. 하지만 진짜 평온은 내가 내 안에서 나 자신을 직면했을 때 찾아옵니다. 모든 불편함을 끌어안고 그 속에서도 나는 여기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이런 평온함이 있을 때 진짜 강해지는 겁니다. 왜냐면 그 어떤 비난이나 실패도 당신의 중심을 흔들지 못하니까요. 저는 그 중심을 매일 다듬고 있어요. 아직도 힘들고 아직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매일 거울 앞에 서서 묻습니다. 데이비드, 오늘 진실하게 살았니?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강한 하루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 진짜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죠. 고통과 두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과한 다음에도 나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제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누구든 이 길을 걸을 수 있어요. 단, 조건은 하나입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것.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해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요? 이제 그만 쉬세요. 그 말들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 너머를 봅니다. 왜냐하면 진짜 성장과 회복은 바로 그 경계에서 시작되거든요. 진짜 회복은 편안함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고통을 껴안은 채로 나아가는 힘, 그게 회복이죠. 그리고 진짜 성장은 자기 한계를 알고도 다시 그 끝을 향해 걸어가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예전에 저는 뭔가에 실패하거나 무너질 때마다 그게 곧 약함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수많은 고통을 지나면서 이제는 압니다. 진짜 강함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용기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성장과 성공을 숫자로만 보려고 해요. 몇 킬로미터를 뛰었고 얼마를 벌었고 얼마나 빨리 올라갔느냐로 판단하죠. 하지만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진짜 성장은 그 사람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어떤 고통을 견뎌봤는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일어섰는가, 그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 중 하나는 신체도 정신도 완전히 바닥을 쳤을 때였습니다. 다리엔 통증이 가득했고 심장은 터질 것 같았죠. 의사도 포기하라고 했고 모두가 멈추라 했어요. 그때 전 눈을 감고 마음속에서 말했어요. 이 고통이 끝나는 곳에서 진짜 내가 시작된다. 우리는 모두 반복적으로 무너지고 다시 일어섭니다. 실패, 상처, 불안, 이 모든 게 인간에게는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이게 지나고 난 뒤 너는 누구로 남을 건가? 저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너는 어제보다 조금 더 깊어졌는가? 조금 더 정직하게 아팠는가? 그리고 그걸 딛고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갔는가? 누군가는 물어요. 고긴스, 왜 이렇게까지 해요? 왜 계속 자기 자신을 밀어붙이세요? 전 대답하죠. 이게 진짜 나를 알아가는 길이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마지막이 왔을 때 난 모든 걸 해봤다고 말할 수 있길 바라니까요. 회복력은 단순히 상처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상처를 내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걸 품은 채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성장은 절대 멀쩡한 상태에서만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부서진 자리에서 피어나는 게 진짜 성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야말로 나라는 존재가 진짜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회복을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의 나로, 건강했던 시점으로, 실패 전으로 돌아가는 것.
하지만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해요. 회복은 새로운 나로 재탄생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고되고 느리고 불편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중간에 포기하죠. 하지만 끝까지 걸어간 사람만이 진짜 자신을 만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 끝에서 진짜 나를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보다 더 깊은, 더 단단한, 다시 쓰러져도 또 일어설 줄 아는 나를.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육체의 한계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믿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던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은 어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육체적 고통을 제일 두려워하죠.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진짜 무서운 건 내면의 침묵. 그러니까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고 스스로도 자기를 못 믿는 그 공허함이에요. 훈련을 하다 보면 다리에 쥐가 나기도 하고 폐가 찢어질 것처럼 숨이 막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그냥 통증일 뿐입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이걸 왜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못할 때 찾아오는 존재의 흔들림입니다. 전 그런 순간마다 고통을 멈추는 대신 그 고통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거기서만 만날 수 있는 내가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저는 외로움 속에서 저 자신을 재정의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타인의 평가, SNS의 반응, 그 모든 걸 끄고 혼자만의 방에 들어가 보세요. 정말 아무도 없는 방에서 당신은 누구인지 대답할 수 있나요? 그게 바로 진짜 훈련입니다. 고요한 전장. 이길 상대도 없고 박수도 없고 오직 당신 혼자만 있는 전장. 그 전장에서 제가 찾은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내게 솔직하지 않으면 절대 앞으로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죠. 오늘은 얼마나 진짜였나? 어제 말한 걸 지켰나?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행위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쌓일수록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인생은 정말 이상하게도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곳에서 가장 강한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몸의 근육도 그렇고 멘탈도 그래요. 울고 싶은 날, 모든 걸 집어던지고 싶은 날. 그날이 사실은 당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일 수 있어요. 왜냐면 그날의 선택이 당신이 진짜 원하는 방향으로 갈 용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고통은 감정이 아닙니다. 고통은 나침반이에요. 우리를 가장 불편하게 하는 방향에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성장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제 고통이 찾아올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묻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묻죠. 이 고통이 날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지? 그 순간부터 시야가 달라집니다. 그 고통이 미움이 아니라 안내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내자는 당신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곳으로 이끌어줘요. 중요한 건 그 안내를 믿고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문제는 계속 생깁니다. 하지만 내가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변하면 같은 고통도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당신이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결정을 해보세요. 도망치지 않겠다고, 한 번 더 일어나겠다고, 작게라도 앞으로 가겠다고. 그 결정이 쌓이면 당신은 언젠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내가 만든 사람이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쟨 너무 독해. 쟤는 사람을 못 믿어. 쟨 그냥 이상한 놈이야. 처음엔 억울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은 자기 프레임 안에서 날 보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고 하면 난 절대
나 자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전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신경이 쓰여요. 하지만 그걸 나의 가치 기준으로 삼지 않는 법을 배운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면 겉보기엔 편안해 보여요. 다들 칭찬하고 박수치고 그 정도면 충분하지라고 말하죠. 근데 문제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내 삶은 남의 것이 됩니다. 내 선택이 아니라 타인의 기대를 채우는 루틴으로 흘러가게 되죠. 저는 그렇게 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나답게 살겠다고. 설령 사람들이 날 오해하고 날 미워한다 해도 적어도 나는 나 자신에게 솔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비웃음 당하고 가족한테도 이상한 놈 취급받고 심지어는 혼자라는 감정에 매일 시달립니다. 하지만 전 그 외로움 속에서도 한 가지를 붙잡았습니다. 나는 왜 이 길을 선택했는가? 그 질문의 답이 또렷할 때 다른 사람의 시선은 더 이상 내 발목을 잡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인정은 내가 나 자신을 먼저 존중할 때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칭찬이 없더라도 내가 내 선택을 지지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자존감이에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박수를 받아도 속은 항상 허전합니다. 공허해요. 그런 순간마다 전 나만의 루틴을 꺼냅니다. 조용한 방에 들어가 다시 중심을 잡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가 걸어온 길을 부정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요. 전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감정이 앞서서 상처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내 진심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 방식은 시간이 흘러도 후회가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미워하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당신의 가치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솔직하게 자기 삶을 살고 있는지가 진짜 기준이 돼야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잘 몰라줘도 괜찮아요. 다 이해 못해줘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당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가는 여정 속에 진짜 자유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입으로는 뭐든 말할 수 있습니다.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저런 걸 겪었어. 하지만 진짜 자신을 증명하는 건 그 모든 말 이후에 뭘 하느냐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결국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행동입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넌 이제 충분히 했어. 이 말처럼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도 없어요. 충분히 했다는 건 이제 그만 멈추라는 거죠. 근데 세상에 그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삶은 내 것인데 누가 어디까지가 충분하다고 정합니까? 어릴 때부터 난 늘 누군가의 기준 이하였어요. 가난했고 무시당했고 틀렸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죠. 근데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내가 배운 건 하나예요. 그 누구도 나를 규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누구인지는 나만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여주는 유일한 방식은 사는 방식이에요. 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뜁니다. 그 누구도 보지 않아요. 카메라도 없고 박수치는 사람도 없고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난 압니다. 그 새벽 어둠 속에서 뛰는 나, 그게 진짜 나라는 걸요. 살다 보면 왜 계속 이 짓을 하고 있나 싶은 날이 많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다리가 부서질 것 같고 아무도 날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그런 순간일수록 난 더 깊이 나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아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남 탓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우리는 다들 뭔가 증명하고 싶어 하죠. 근데 세상은 결과만 봐요. 메달을 땄는지, 시험에 붙었는지, 팔로워가 몇 명인지.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과정이에요.
당신이 그걸 위해 어떤 자세로 살았는지, 그 길 위에서 얼마나 솔직했는지, 얼마나 참았는지, 얼마나 싸웠는지. 그게 당신의 진짜 실력이고 진짜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뛸 겁니다. 남보다 잘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더 강해지기 위해서,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증명할 무언가를 안고 살아요. 그게 과거의 상처든 실패든 아니면 그냥 자기 자신이든. 하지만 잊지 마세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기회는 오늘도 새벽처럼 조용히 찾아오고 있다는 걸. 결국 나를 증명하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살아서, 행동으로 매일 나를 증명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걸 해내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고통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다시 찾아오는 시험입니다. 하지만 그 시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는지, 그것이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데이비드 고긴스는 말합니다. 나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매일 나를 다시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도망치려 하고 계신가요? 피하고 싶은 진실, 외면하고 싶은 실패, 흔들리는 의지. 괜찮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진짜 변화는 외부가 아닌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어두운 내면을 직면하고 거기서 꺼낸 진실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 그것이 고긴스가 선택한 길이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안의 작은 불씨를 건드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불씨가 언젠가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불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여정을 응원합니다.